자, 안녕하세요. 김영희의 널스토리입니다. 만성태행성 질환의 경우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검진은 일종의 선별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다 없다 라는 선별검사인데, 이러한 선별검사 도구에 정확하냐 또는 믿을만하냐, 그래서 일명 타당도, 신뢰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타당도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믿을만하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관역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관역에는 가운데에 화살이 다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역에는 화살이 전혀 엉뚱한 데에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역에는 화살이 가운데도 있고 사방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관역은 정확하지요. 타당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도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두 번째 관역은 화살이 전혀 엉뚱한 데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도는 낮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항상 5분 늦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 시간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5분 뒤에 그분이 쓱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 이분 어때요? 신뢰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항상 5분씩 늦으니까. 근데 뭐는 없어요? 타당도는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관역. 자, 이거는 어때요? 앞에 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에 비해서는 가운데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뢰도 어때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좀 구분했고요. 저는 하는 김에 객관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중계를 재는 사람이에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kg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아닌데요, 60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쟀는데 그래도 6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놓고 옷도 좀 벗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도 60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 요거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체중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체중을 측정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오셨고 그분이 제가 60, 그분이 그 옆에 체중계 가서도 역시 60, 또 그 옆에 체중계 가서도 역시 60. 이거는 객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대부분 몸에 부종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꼭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 같은 시간에 환자분이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같은 간호사에 의해서 같은 체중계에 의해서 체중을 재라라는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뭐를 증가시키기 위한 걸까요? 신뢰도일까요? 객관도일까요? 그렇죠.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뢰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라. 자, 그렇다고 해서 도구를 매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화된 도구를 해서 매번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키가 있어. 170하고 171 사이에 항상 그 키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항상 그 위에 것을 읽어주자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측정 도구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종종 나왔습니다. 자, 타당도는 아까 말한 대로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당도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타당도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민감도, 또 하나는 특이도, 또 하나는 예측도. 자, 민감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민감해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도표가 하나 그려질 겁니다. 자, 맨 위에는 기존의 검사 도구로 확실히 환자라고 판정이 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측에는 새로운 검사 도구가 나온 거야. 새로운 검사 도구가 개발됐고 이 검사 도구로 양성으로 나온 사람, 그러니까 환자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음성으로 나온 사람, 환자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결국 A, B, C, D가 될 겁니다. 결국 A라는 사람은 기존의 검사 도구로도 환자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검사 도구로도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 그리고 B는 기존의 이제 검사로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검사 도구에는 환자로 나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가 주어지면서 민감도를 구해라 또는 특이도를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민감도는 뭐냐? 환자를 환자로 본 사람이에요. 그럼 환자가 누구였었어요? A 플러스 C였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 분의 진짜 환자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높을수록 이 도구는 정확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특이도는 건강한 사람 이야기. 결국 특이해서 병이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B 플러스 D죠. 자, B 플러스 D분의 진짜 건강한 사람 D. 예, 이것도 역시 특이도도 높게 나올수록 이 검사 도구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측도요. 자, 예측도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양성 예측도가 있고 음성 예측도가 있어요. 자, 양성 예측도는 눈치채셨죠? 양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양성으로 나온 사람 누구냐면 A 플러스 B예요. 분의 그 중에 진짜 환자 A죠. 그죠? 이 양선 예측도도 높게 나올수록 정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선 예측도입니다. 음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환자가 아닌 사람 누구냐 이거죠. 결국 C 플러스 D분의 D를 의미한다. 이것도 역시 높게 나올수록 의 도구는 정확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당도, 신뢰도, 더불어서 객관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